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영상 2도의 따뜻한 봄날을 맞아서 아우디 Q3를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디 Q3는 지금 보시는 Q3는 작년 5월에 국내에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외관 디자인과 유로6 엔진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상품성을 보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대 연속으로 연달아서 비슷한 이름의 차를 시승을 하게 됐네요. 물론 르노 삼성 QM3랑 아우디 Q3는 이제 차 급과 브랜드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요즘 가장 잘 팔리는 소형 크로스오버 세그먼트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Q3처럼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크로스오버는 가장 잘 팔리는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장 중점을 둬서 라인업을 늘리는 차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아우디 Q3도 스페인에서 생산을 합니다. 참고로 아우디가 아니라 스페인의 세아트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전면의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아우디의 얼굴입니다. 넓게 벌린 싱글 프레임 그릴과 낮게 내려온 범퍼, 그리고 이 차가 전고가 1.6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큰 분류로 보면 SUV인데 전고만 보면은 뭐 외관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좀 대형 세단 중에서도 1.6m가 되는 차들이 있고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로 분류가 되지만 아주 안정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패키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뒷모습 역시 안정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2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35 TDI 모델입니다. Q3 국내에서 판매되는 Q3는 크게 엔진 2가지 30 TDI와 35 TDI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100이랑은 같아요. 출력으로 버전을 나눈 거죠. 이 차는 35 TDI 모델입니다. 183마력이요. 시승차답게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19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앞뒤 타이어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 타이어는 피렐리 P0, 앞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V12 에브가 끼워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앞뒤 모두 25에 40에 19로 동일하고요. 실내는 전형적인 아우디 디자인이죠. 구형이랑 기존 모델이랑 크게 바뀐 점은 없고요. 실내 소재 같은 경우 특히 대시보드나 뭐 도어 트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아우디답게 고급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우드나 금속 같은 거를 적절히 사용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는 좀 금속을 많이 사용하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작은데 이 차 크기에 맞게 좀 작아요. 그리고 저 림이 보기에는 조금 미끄러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이 잘 잡히고, 특히 림을 잡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바늘땀이 딱 그 엄지손가락에 딱 걸려갖고 비교적 안정적인 타지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포크 우측에는 트릭 컴퓨터랑 그리고 이쪽에는 오디오와 음성인식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Q3 정도 요 사이즈 크로스오버의 패키징이 참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실내가 알차요. 물론 그 차 크게 있으니까 넉넉하진 않은데 딱 앉으면 되게 아담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Q3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다른 차에 비해서 가까워요. 도어 포켓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트가 낮은 건지 도어 포켓이 높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판단이 안 쓰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이 도어 포켓이 손이랑 되게 가까워요. 뭐 이런저런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실내입니다. 저는 아우디 폭스바겐 시트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Q3도 마찬가지예요. Q3도 시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일단 몸을 잘 잡아주고 좌우 옷이랑 밀착성도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2가지의 재료 소재를 혼합을 했는데 이쪽 바깥쪽은 가죽이고 이쪽은 직물이에요. 좀 되게 까끌까끌한데 이 손등을 만지면 되게 많이 까끌까끌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앉아서 운전을 하거나 뭐 코너를 돌거나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뭐 실내에서 그 위치도 뭐 상당히 꽤 많이 내려가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시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조절은 다 전동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우디답게 이 발판도 널쩍해 갖고 디디기가 되게 좋아요. 의외로 발판이 그렇게 편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아우디 Q3 같은 경우는 발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는 뭐 당연히 전부 원터치고요. 뒤까지 뒤가 전부 내려가진 않습니다. Q3 실내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작고 맵도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테두리가 뭐 이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요 메뉴를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뭐 이런저런 게 있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좀 특이한 게 속도 표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보통 적어도 구간 단속에서는 속도 표시가 되는데 그 차량 속도요. 이게 이 내비게이션 안 나와요. 제가 무슨 설정을 이거 안 했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별로 안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리고 조작은 이 밑에 있는 여기 버튼으로 합니다. 내비 요 센터 패시아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이 주로 모여 있죠. 예를 들면 뭐 라디오, 카에 들어가시면 이피션시, 컴포트, 오토, 다이내믹 4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공조장치가 밑에 있는데 저는 이게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공조장치의 위치가 낮아갖고 위치도 낮고 요런 이 버튼들이 좀 크기가 작아갖고 운전 중에 뭐 조작을 할 때는 약간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온도 조절 다이얼은 이렇게 한 번씩 젖히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길게 젖히고 있으면 내려가고요. 28도 다음에 바로 하이네요. 그리고 요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뭔가 되게 어정쩡한 것 같아요. 뭘 하나 이렇게 집어넣기도 좀 애매하고 핸드폰도 안 들어가고 무슨 뭐 고속도로 카드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 2개랑 전자식 브레이크, 오토홀드 12V가 있습니다. 이 오토홀드는 뭐 아시겠지만 시내 주행할 때 정차를 자주 하는데 그때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 풀었다 놔줬다 하니까 편하죠. 그리고 이 전자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는 상태에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걸리더라고요. 안 걸렸을 때도.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좀 작은 편이에요. 크기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제 핸드폰 갤럭시 맥스인데 이렇게 별로 크지 않죠? 폭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우디 Q3의 실내는 수납 공간이 충분한 편은 아니에요. 글로우 박스도 크기도 보통만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우디답게 그 USB 단자는 없습니다. 계기판도 전형적인 아우디 디자인이죠. 이렇게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온보드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게 약간 불편한 게 이 이제 스티어링 휠에 이 다이얼로 돌리는데 이게 한 방향이에요. 보통 이게 끝까지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끝까지 가면 더 이상 안 돌아가거든요.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뭐 약간 불편하죠.
이 디지털 속도계를 선택을 하면 이제 가운데 디지털 속도계가 뜨고 그 밑에 작은 칸에 이렇게 추가적인, 그러니까 순간 연비랑 디지털 속도계를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보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쉽게 보기가 아니라 저기 운전 집중력을 높이라 뭐 그런 거 같은데, Q3에는 파노라마 루프도 있어요. 근데 이 덮개, 썬블라인드 이 덮개가 두 개가 나눠져 있네요. 이거는 여는 거고, 이 닫는 버튼은 또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썬루프를 여는 거고요. 썬루프는 열고 덮개는 닫을 수 있고 뭐 그렇죠. 2열 시트에 제가 앉으면은 무릎 공간이 딱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주먹 하나 약간 더 남게. 그러니까 무릎이랑 저 앞 시트랑 사이에 주먹 하나가 약간 더 남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정이랑 머리 사이에는 또 그보단 좀 좁죠. 무릎 공간보단. 머리 공간은 QM3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1열이랑 똑같은데 쿠션은 좀 더 푹신해요. 1열 시트는 쿠션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데 2열 시트는 그보다는 조금 더 푹신합니다. 2열에 그리고 특별한 편의 장비는 없고요. 트렁크 기본 용량은 460리터입니다. 보기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460리터면 꽤 괜찮은 용량이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커 보이죠? 크죠? 그리고 이 아우디를 포함해서 독일 회사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트렁크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갖고 실제로 밑에 공간은 쓸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는 또 작은 그물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적재 공간이 1365리터까지 확대가 됩니다. 2열 시트는 뭐 굉장히 쉽게 접을 수가 있고요. 아주 평평하게 되진 않네요. Q3 35 TDI에는 2.0 TDI 엔진이 탑재가 되죠. 최고 출력은 184마력, 최대 토크는 38.8kgm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 7마력이 올랐죠. 참고로 이 엔진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주행 이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차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17,700km가 넘었는데 이 시승차로는 굉장히 많이 뛴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정차 상태에서 이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탄 아반떼 디젤 QM3랑 비교해서도 지금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이 좀 더 많아요. 약간 더 시트로도 좀 있고, 이래서 좀 시승차는 빨리 타는 게 좋죠. 뭐 제가 그 아우디 디젤을 지금 처음 탄 게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아우디의 디젤보다 좀 더 많다고, 진동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음도 좀 있고요.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소음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우디 디젤 2.0 TDI에 비해서 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엔진도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Q3 35 TDI는 2.0 TDI는 최고 출력이 184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8.8인데 요 Q3에는 뭐 충분한 힘이라고 봐요. Q3가 1.7톤인데 1.7톤을 끌기에는 38.8kgm의 최대 토크나 184마력이나 힘은 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원상에서 정지에서 100km 가속, 그러니까 제로백이죠. 제로백 시간이 8초가 안 돼요. 보통 디젤차는 그 디젤 특유의 그 토크 특성 때문에
제로백이 10초 안으로만 들어와도 뭐 이렇게 느리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차가 8초 안 7.9초니까 뭐 순발력 면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밟을 때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은 이 치고 나가는 맛이 좀 있어요. 쭉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디젤 엔진이 기술이 좋아져갖고 뭐 디젤 게이트도 있지만 좋아져갖고 뭐 2.0 TDI로도 2.0 배기량으로도 웬만한 동력성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충분한 동력성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차는 그 2.0 TDI의 좀 더 고출력 버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출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은 2000rpm 정도 좀 안 돼서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나오는데 고회전까지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이 되게 좋아요. 회전 질감도 되게 좋고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변속할 때도 그 끊기는 맛이 없고 그 토크가 감소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제가 지금 D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D 모드에서는 급가속 기준으로 4200rpm 정도 그 정도에서 변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동 모드 지금 D 모드에서 이 시프트 패드를 패드 시프트를 조작을 하면은 곧바로 수동 모드로 변환이 되는데 수동 모드에서 쭉 가속을 하면은 거의 4700, 800rpm까지 돌아가요. 이 역시 거의 4800rpm까지 쓰네요. 이 정도면은 보통의 디젤 엔진은 굉장히 높게 회전수를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지금 7단 듀얼 클러치와 매칭이 되는데요. 뭐 이미 정평이 많이 난 것처럼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일상 영역에서는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딱딱 끊기면서 그러면서 변속 충격은 없고 그러는 맛이 되게 좋고, 근데 수동 모드로 변속할 때는 그 변속 충격이 약간 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불쾌감을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탁 변속을 하고 다음 단을 넘기고, 그렇다고 그 클러치 미끄러짐도 별로 없고 오히려 저는 이 수동 모드로 변속할 때 그렇게 약간 좀 딱딱 끊어지고 그런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하면 좀 더 스포티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스포티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기어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은 S 모드가 되는데, 이 S 모드에서는 좀 더 엔진과 변속기가 좀 더 스포티해지죠.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별로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럴 때는 그냥 이 S 모드만 사용을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Q3는 컴팩트 크로스오버인데, 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오버나 SUV라고 그 분류가 되지만 그거에 비해서 낮고 시트 포지션도 낮고,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은 굉장히 안정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보면은 이 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낮구나, 무게중심이 낮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돌 때도 이 차는 그 코너를 돌 때 이렇게 머리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감겼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좀 왔다 갔다, 그 한계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의외로 그러니까 차의 성격에 비해서 의외로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이라고는 할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에요. 또 달리다 보면은
그리고 이 좌우 시야도 되게, 그러니까 시야도 되게 좋고요. 시트 포지션이 제가 지금 가장 낮게 했는데 이 보닛을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되고요. 그리고 이 좌우의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이드미러 시야요. 특히 제가 이제 지금 4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사이드미러를 보면 1차선까지 아주 잘 들어와요, 눈에.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되게 편하죠. 그리고 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가 안 좋은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방금 코너 돌 때도 그렇고, 이 코너 돌 때 지금은 괜찮았는데 제가 어저께 돌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차 상태도 안 좋고 아마 타이어가 다른 것도 그런 뭐 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단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하는 대로 거의 최고속도 부근에서 급제동을 하는데 좌우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요. 차선 안에서 못 쓰겠어요. 제가 지금 그동안 아우디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이렇게 흐트러진 차가 없었는데 지금 이 차가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이 차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막 되게 고속으로 달릴 때 되게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 급제동을 있는 것 급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지금 이 차가 좀 그래요. 아우디가 아시겠지만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그동안 탄 아우디는 전부 다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물론 괜찮긴 하지만 제가 알던 아우디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직진할 때 고속에서 직진할 때 좀 떨리기도 하고 이 스티어링 휠의 운전대의 좀 좌우 유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급제동을 밟는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있는 힘과 다리에 힘을 줘서 밟기가 좀 그렇고, 어쨌거나 이 차는 지금 주행거리도 많고 차 상태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딱히 그렇게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9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럴 땐 지금 순간 연비가 보통 19.19, 19.8, 뭐 이렇게 20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좀 같은 평균 구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소음은 뭐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처음에 엔진 소리가 좀 나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건 저회전일 때 얘기고요. 저회전, 그러니까 터보가 돌아가면은 엔진 회전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정속 주행할 때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대신에 다른 전체적인 방음도 괜찮거든요. 대신에 이 바람 소리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다른 부분이 조용해서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한 110, 100에 정도로 달렸을 경우에 이 A필러 쪽에서 조금 부딪히는 조금 바람 소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승차감의 경우 지금 이 Q3는 제가 딱 되게 좋아하는 승차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시트가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체 서스펜션 시트까지 해갖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승차감의 세팅이에요. 이게 딱 마음에 듭니다. 요 사이즈 그리고 더불어서 요 사이즈의 크로스오버는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큰 차를 선호하는데 요 사이즈의 크로스오버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구형 BMW X1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Q3도 마찬가지로 작고 안팡지면서도 크로스오버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굉장히 낮은 시트 포지션에 민첩한 세단 못지않은 민첩함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184마력 엔진의 출력도 넉넉하고요. 참, 그리고 근데 이 차가 184마력인데 좀 마지막까지 뻗는 힘은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제원상 직선에서
제원상 최고 속도가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차들 운전을 해보면 대부분 다 그 제원상 최고 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잘 안 나와요. 아우디 A1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 뻗어주는 힘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Q3는 컴팩트한 크로스오버인데 전반적인 패키징이 매력인 자동차입니다. 저도 이런 사이즈의 컴팩트한 크로스오버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속력이 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한데 그것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가 35 TDI 쿼트로의 디자인 라인인데요. 가격이 5천만원대 중반이에요. 30 TDI 쿼트로는 5천만원대 초반이고, 보통 제가 그 독일 고급차를 타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이 높으니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비싸다보다는 무작정 비싸다보다는 좀 비싸지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본적으로 근데 폭스바겐의 2.0 디젤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게 그게 단점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패키징은 좋거든요. 컴팩트하고 크로스오버지만 차가 잘 움직이고 동력성도 어느 정도 괜찮고, 디젤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도 잘 나오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연비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했죠. 지금 기름값이 싸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컴팩트한 차는, 이 크로스오버는 지금도 잘 팔리지만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고요. 특히 이 아우디 브랜드로 나오는 요 사이즈의 크로스오버는 젊은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3 시승은 끝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어코드 2.4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